전기가 무엇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아니라 전선을 따라 흐르며 도시를 활기차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며 심지어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유지하는 이 신비로운 힘은 무엇인가? 보통 우리는 모든 것이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정의는 전자의 흐름이다. 하지만 잠깐, 이 설명은 너무 매끄럽고 편리하게 들린다. 진실은 2025년이 된 지금도 인류가 전기가 실제로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아이폰, 양자 컴퓨터, 해저 탐사선에도 불구하고 현대 문명의 기반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안개 속에 감춰져 있다. 과학자들은 전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어떤 방정식으로 설명되는지 기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놀라실 테지만 오늘날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직접적인 논의를 피합니다. 그들은 마치 날카로운 모서리를 피하듯 답변을 회피합니다. 마치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전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리로 여겼던 것이 사실은 정교하게 위장된 추측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름다운 공식들 뒤에는 이해의 거대한 공백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일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진공에 알려지지 않은 깊이에서 비롯된 물질의 광학적 속임수라면, 언뜻 보기엔 우리가 전류가 무엇인지 완벽히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류는 전선을 따라 물이 파이프를 따라 흐르듯 흐르고, 휴대폰을 충전하며 정우를 밝히고 부주의하게 만지면 감전시킨다. 하지만 이 현상이 정말 명백한가? 겉으로는 초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전기란 아무리 역설적으로 들리더라도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그 흔적과 결과, 효과를 관찰할 뿐, 정의 자체는 우리에게서 빠져나간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전류란 전자의 움직임이 아닌가? 하지만 이상한 점은 우리는 전자 자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움직인다고 가정할 뿐이다. 더욱이 전류는 전자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을 때조차도 측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류에서는 그들은 단지 앞뒤로 진동할 뿐이다. 어떤 흐름도, 익숙한 의미에서의 어떤 유동도 없다. 그런데도 에너지는 전달됩니다. 결국 우리가 다루는 것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움직임의 파동, 긴장된 줄의 공명과 유사한 무엇인가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만질 수도, 격리할 수도, 심지어 완전히 설명할 수도 없는 유령 같은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아닌 모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선을 따라 무엇이 흐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그것이 일으키는 결과를 관찰할 뿐입니다. 고대인들이 번개를 보고 신들의 분노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양자 전기역학을 예로 들어보자. 이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정확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전기적 상호작용을 놀라운 정확도로 설명하지만 추상적인 장, 연산자, 상호작용 퀀트를 통해 이를 수행한다. 즉, 전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대신 그것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단일 전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조차 각 운동량을 추적할 수 있음에도 과학자들은 전류 자체를 보지 못한다. 그들은 주변 환경의 반응을 관찰할 뿐이다. 마치 바람을 연구하면서 풀이 흔들리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바람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정의는 전혀 실체가 아니라 공간 구조의 어떤 결함은 아닐까? 강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전기를 직접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우리가 익숙한 의미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전제는 음전하가, 양성제는 양전하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입자의 근본적이고 거의 선천적인 속성으로 설명받는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명백해진다. 전하라는 단어는 단순히 편리한 꼬리표일 뿐이며 그 뒤에는 절대적인 무지가 숨어 있습니다. 전기적 전하란 실제로 무엇일까요? 왜 전자는 음전하일까요? 왜 양성자는 양전하일까요? 누가 그렇게 정했을까요? 누군가 맛을 보고 측정이라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실망스럽습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전하란 방정식을 단순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추상적인 표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숫자칠로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산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같은 전하가 서로 밀어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자연은 바로 그런 논리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거리에서 작용하는 이 힘은 무엇인가? 우리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지만 왜 그런지 이해하는 것은 아쉽게도 여전히 과학의 범위를 벗어난다. 더욱이 전하는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없다. 전하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전하가 필드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 전하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측정하는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자극에 대한 반응을 기록할 뿐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동물을 풀밭에 움푹 패인 자국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으며 어쩌면 동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는 전하가 입자의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필드와의 상호작용의 표현이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브레이션 대칭성 이론에서는 전하가 방정식의 대칭성 결과로 발생하며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하는 물질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표준 모델 물리학에서도 전하는 계산이 맞아떨어지도록 입자의 의미로 부여됩니다. 마치 게임 캐릭터에게 초능력을 부여하면서 그 근원을 설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전하가 실제로 무엇이든 상관없이 계속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편리한 환상입니다. 일부 현대 이론가들은 예를 들어 진공의 위상학적 결함에 대한 가설의 틀 안에서 전하가 공간 구조의 기하학적 결함, 마치 팽팽한 트램펄린의 움푹 패인 부분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가설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예를 들어 스마트폰처럼 사용하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적 수수께끼입니다. 전류와 전자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설입니다. 여러분이 불을 켜면 전구가 거의 순간적으로 켜지지만 이를 일으킨 전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정의 신호의 전파 속도가 전자의 물리적 속도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 신호, 즉 전구에 도달하는 것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지만 전선 속의 전자는 초당 몇 밀리미터의 속도로 기어갑니다. 이는 게으른 달팽이의 속도이지 에너지 흐름의 속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선에는 무엇이 흐르는 걸까요? 실제로는 익숙한 의미에서 흐르는 것은 없습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전자 진동이나 충격이 다음 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마치 탁자 위의 공들을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들은 제자리에 있지만 줄 맨 끝의 공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에너지는 전달되지만 입자 자체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카가 움직이지만 전류가 흐르는 전선은 물질적 의미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효과는 없지만 물이 파이프를 흐르는 이미지로 길들여진 이성이 상상하는 움직임은 아닙니다. 전선에 자유전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이상해집니다. 흔히 묘사되는 것처럼 전자는 관 안에서 구르는 공이 아니라 금속 전체에 퍼져 있는 확률의 파동 형태로 양자 상태에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입자들이 길을 따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시스템이 파동적으로 재구성됩니다. 우리는 운동이 아니라 상태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과서에는 전류가 전자의 흐름이라고 쓰여 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모델이 낡은 마차처럼 이미 낡아 빠졌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속 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전기의 근본적 메커니즘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이상한 무엇인가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명백해 보이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기장은 물질도 대상도 심지어 익숙한 의미의 힘도 아닙니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실제로는 고립되거나 직접 측정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포착할 수 없는 걸까요? 꿈부터 시작해보죠.
전기장은 전하 주변에 존재하는 벡터장입니다. 이 장은 다른 전에 작용하여 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는 측정이 아닌 추론입니다. 우리는 장을 보지 못하고 그 결과를 봅니다. 계기 바늘이 흔들리고 먼지가 끌려오고 공이 튀어오릅니다. 즉 우리는 전기장 자체를 결코 보지 못하고 단지 그것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봅니다. 이제 절대적 공허 속에 고립된 전하 하나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두 번째 전하도 감지기 또한 없습니다. 거기에 장이 존재할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참여자 없이는 장은 철학적 가설에 불과합니다. 만약 측정해 보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전하를 전기계에 넣으면 계기가 편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호작용이지 대상 자체가 아니다. 무언가를 발견하려면 항상 다른 전하가 필요하다. 이는 전기장을 그 자체로 측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전기장은 항상 쌍을 이루며 항상 반응한다.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핵심 역설이다. 전기장을 다른 상호작용으로부터 격리할 수 없다. 진공 속에서도 물질이 없는 곳에서도 양자 이론에서는 변동이 격렬하게 일어나며 정에는 배경 효과와 얽혀 있습니다. 양자 정의 역학에서 전기장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개념입니다. 즉 그것은 방정식 속에서 계산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진정한 것은 오직 입자 상호작용의 확률뿐이다. 본질적으로 전기장은 장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다. 시스템에 전하를 가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설명이다. 전하가 없으면 반응도 없고 장도 없다. 일부 이론가들은 장 자체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다른 과정들의 홀로그램적 투영이라고 가정한다. 즉 우리가 전기로 관찰하는 모든 것은 2차적 효과이며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무언가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마치 우리가 바닥의 진동으로 기계의 작동 상태를 판단하는 것처럼 기계 자체를 보지 않고도 말이다. 양자 진공은 빈 공간이 아니다. 끊임없이 가상 입자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끓어오르고 요동치는 에너지의 가마솥이다. 이것은 무가 아니다. 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의 기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전기가 마치 전하 운동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간 그 자체의 본질, 즉 양자적 기반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자 전자역학부터 플럭투에이션 필드 가설에 이르기까지 최신 이론들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합니다. 전자기 현상은 진공의 참여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간 영역에서 모든 입자를 제거하더라도 그 안에 단 하나의 전자나 원자도 존재하지 않더라도 전자기장은 여전히 진공 속에 존재할 것이다. 그것은 물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자 배경 자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물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전기장이 전하뿐만 아니라 진공의 대칭성 깨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더욱이 카지미르 효과의 실험적 검증으로 진공이 금속판을 서로 끌어당기는 실제 힘을 발생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떠한 전하도 없이 단순히 공허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극화진공 이론에서는 전하가 진공의 직물 속 매듭이나 결함처럼 작용하여 그 주변에서 장이 회전하기 시작한다고 간주합니다. 입자가 장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이 입자의 특성을 결정합니다. 전하는 장의 원인이 아니라 양자 공간 구조의 결과입니다. 사실상 이는 전기가 존재 자체의 진동에서 비롯된 부산물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배터리나 전선이 아닌 양자 변동의 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공공학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일부 이론가들은 심지어 미래에 인류가 연료를 태우거나 터빈을 돌리지 않고도 진공에서 직접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본질적으로 현실의 구조 자체에서 말이죠. 공상과학 같다고요? 아닙니다 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공의 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 밀도의 10의 몇 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에너지의 바다 위에 앉아 있으면서 양동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는 전기가 단순히 전자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 척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항상 길을 뚫고 나옵니다. 양자 이론이 등장했을 때 그것은 고전 물리학이 불변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에 말 그대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이미 속속들이 연구된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훨씬 더 이상한 과정들의 그림자로 드러났습니다. 고전 물리학은 전기를 단순하게 보았습니다. 전하가 있으면 그것은 장을 생성한다. 장은 다른 전에 작용한다. 그리고 끝이다.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와서 선언했다. 전하. 무슨 전하? 그것은 구슬이 아니라 확률적 구름이다. 그리고 장은 연속적이지 않고 양자화되어 있다. 첫 번째 충격은 전자기장이 단순히 매끄러운 매질이 아니라 양자의 집합체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렇게 광자가 등장했습니다. 빛의 양자이자 전자기 상호작용의 매개체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던 매끄러운 전기장은 이제 변동, 입자 교환, 확률로 변모했습니다. 전하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장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공과의 지속적인 양자 교환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맥동하는 게임 속에서 그 위치와 행동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장은 객체로서 사라지고 확률로서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역설, 전기장은 더 이상 구체적인 사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상광자의 중첩 상태가 되었으며 그들의 교환은 운동이 아니라 양자 전자역학 방정식으로 설명되는 추상적 상호작용이다. 역설 둘째, 전하는 가상 입자의 고리 안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이를 차페 쉘딩 또는 레노멀라이제이션이라 부른다. 즉 전자의 실제 전하는 상수가 아니라 무한한 보정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는 끊임없이 가상 입자들이 맴돌며 진정한 힘을 가리기 때문이다. 역설 셋째, 양자 이론에서 동일한 전자는 상태의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결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자는 어떻게 장을 생성하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전파되는가? 물리학자들의 답변은 이렇다. 우리는 모른다. 단지 추측할 뿐이다. 그렇다면 고전적 공식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은 단순히 거시적 과정을 위한 근사 모델일 뿐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수준, 즉 하나의 전자의 수준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작동한다. 즉 우리가 정의에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진정한 세계상과 단절된 모델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진정한 정의는 양자 비국소성 수수께끼로 에너지가 확률과 공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됩니다. 만약 우리가 전기라 부르는 모든 것이 전혀 힘이 아니라 우주의 시각적 착시라면, 공간 대칭성이 약간 말하자면 늘어질 때 생기는 환상이라면, 양자장 이론에서 비대칭성은 핵심 역할을 한다. 보이지 않지만 현실의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건축용 보와 같다. 바로 대칭성이 어떤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심지어 장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결정한다. 하지만 때로는 대칭성이 깨지기도 한다. 바로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일이 시작된다. 캘리브레이션 필드 이론에 따르면 전자기장은 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소 대칭성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비롯된다. 전기적 상호작용은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드 기하학 자체의 필연적인 부수적 요소로 나타납니다. 달리 말하면 정의는 매끄러운 표면이 깨져서 생기는 물결과 같습니다. 물결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온이 깨졌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의 평온함은 대칭성입니다. 이 대칭성이 깨질 때 힉스 효과처럼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이상적으로 균형 잡힌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힘과 입자들이 생겨납니다. 전하 디엔허크는 아마도 이 왜곡의 표식일 뿐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징후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기장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여기에는 저기 어딘가와 비교해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값을 측정하지 않고 오직 대비만을 측정합니다. 결국 정의는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차이입니다. 온도 경계에서 생기는 신기루처럼 말이죠.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는 실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우주가 완벽하게 대칭적이었다면 정의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전하도 정해도 전류도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절대적 균형 속에 굳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전기적 상호작용이라 부르는 것은 실체가 아닌 차이에 대한 놀이다. 마치 음표 없이 리듬만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힘으로 느끼는 멜로디와 같다. 그렇다면 정의는 유령인가? 아마도 그렇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본질을 지녔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A점에서 B점으로 날아가는 에너지 빔이 아니다. 그것은 필드의 조화가 깨지는 결과물, 일시적인 변위, 공간 기하학의 국소적 부풀음이다. 그리고 균형이 회복되는 순간 전기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전기의 작동 원리를 이해했다고 믿었던 모든 환상도 사라집니다. 결국 정의는 여전히 자연의 가장 신비로운 힘 중 하나로 남습니다. 우리는 그 효과를 관찰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그 뒤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전하란 설명 없는 꼬리표에 불과하다. 전기장은 만질 수 없는 유령이다. 전류는 입자의 속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기초 이론들은 암시한다. 정의는 더 깊은 대칭성이나 균형 파괴의 결과일 뿐일 수도 있다고. 현대 과학은 정확한 공식으로 공백을 가릴 뿐 전기의 본질은 여전히 숨겨져 있으며 아마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할지도 모릅니다.